야, 이 차가 왜 인기가 많다고? 기본기.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드디어 타보고 있습니다. 이 정말 2023년 들어서 가장 핫했던 신차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뜨거웠던 관심 가운데에는 2천만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차다. 정말 2023년 현재까지 출시됐던 모든 신차들 중에 가장 핫한 신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도 도대체 이 차가 왜 핫한가? 도대체가 왜? 2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보이던데, 사실 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열광할 만한 숫자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기 쉐보레가 그럴 일이 없는데, 쉐보레가 그 근간이 바뀔 리가 없는데, 이거 뭐 셀토스 깡통도 2,100만원인데 이게 뭐 2천만원의 상품성이 엄청 좋게 나왔나? 뭐 2천만원짜리 차에다가 주행 보조 장치라도 뭐 기본적으로 풀로 다 들어가 있나? 하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참을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차는,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차의 열풍은 코나가 만들어냈다. 코나가 요약해서 코나가 낳은 괴물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차 바로 직전에 발표됐던 차가 코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발표됐던 국산 신차 코나가 하이브리드에 뭐에 막 옵션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막 풀옵션 하니까 코나가 막 4천이 넘어요. 이제 코나가 그랜저 값이에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 바로 직후에 얘가 2050 우린 2천만원 비슷한 사이즈의 반값이에요. 이걸 시전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먹힌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주행 느낌, 그리고 옵션들, 실제로 타보니까 느껴지는 것들 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 트림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2,680만원인데 이 2,68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코나와 옵션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이 차 시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트부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의 시트는 코나가 아니라, 셀토스가 아니라, 베뉴도 아니라, 이거는 캐스퍼 시트랑 비교를 해도 야, 캐스퍼가 더 편하지 않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와, 이거는 이 차 값이 2천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용납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짧잖아요. 제 허벅지 길이도 제대로 다 서포트가 안 돼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캐스퍼를 탈 때도 허벅지가 제대로 서포트가 안 돼서 이 엉덩이 쪽 이 시트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시트가 너무 짧고 좌우폭도 좁아요. 그리고 또 좌우폭이 좁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온폭 살짝 파여서 몸을 받쳐주기라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폭은 폭대로 좁은 상태에서 시트가 또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좀 튀어나온 형상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몸이 이렇게까지 안정감 없이 시트에서 겉도는 차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타봅니다. XM3도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시트의 등받이 부분도 똑같이 불편한데, 우리 그 동네 그 공원에 가면은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그 운동기구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등 댄 다음에 팔로 이렇게 쭉 밀면은 내 몸무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하는 운동기계 있거든요. 진짜 오바 조금만 더 보태면은 거기다가 등 대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등받이도 지금 이 아래 엉덩이 쪽처럼 기본적으로 시트가 좁은데, 그 좁은 와중에 이 등의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얘도 여기서 너무 겉도는 거예요. 진짜 너무 겉도는 거야. 이런 데서도 몸이 너무 힘들어. 이게 허벅지도 받쳐주는 데가 하나도 없이 붕 떠있고 등도 붕 떠있으니까 막 저거 코너 도는데도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2023년에 나온 신차의 시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너무 진짜 개차반 수준의 시트 느낌이다 이거는. 그래서 평소에 시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자동차 시트의 이 착좌감 하나 때문에 승차감이나 고속 안정감까지도 다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일단 너무너무 후드로 패고 싶은 부분이어서 처음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2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나 깡통도 2530이던데 코나 깡통 시트 타보세요. 네, 편합니다. 심지어 XM3도 허벅지가 이렇게 서포트가 안 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XM3 등받이 느낌도 괜찮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너무 무지성이다. 이거 너무 무지성이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3기통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이제 그 보령 미션 3세대 보령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보령 미션이 엄청 뭐 차주분들께는 악명 높던데,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롱텀으로 타보고 결함들까지 느껴볼 수는 없는 터라 이 차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탔던 차들도 마찬가지고 딱히 저는 보령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안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안 좋다는 인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캐스퍼처럼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차가 4단 미션 넣어놓는 것만 아니면은 뭐 6단 미션 정도면은 단수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6단 이상의 트랜스미션들은 전부 다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효율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솔직히 우리가 그냥 편안한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는 그냥 6단 미션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런데 엔진이 네, 전에 제가 같은 엔진 들어간 차를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3기통 엔진은 에이, 야, 4기통도 타는데 요즘에, 야, 4기통에서 하나 더 잘라낸 건데 뭔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코가 다친다. 자, 이 차의 출력을 놓고 뭐 시내 주행하기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뭐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네, 뭐 120, 130 그냥 실 영역 구간에서 쥐어짜고 다니면은, 네, 그냥 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만 140, 150, 만 170까지도 뭐 쭉쭉 잘 나갑니다. 그리고 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나쁘지 않아요. 방금처럼 급격하게 다운시프트를 해서 차량을 추월할 때 내는 속도감도 나쁘지 않고, 살짝 언덕길에서의 출력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110, 120으로 크루징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기어비의 세팅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크루징할 때의 엔진 출력과 이 고속 기어비의 세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출력 대비 기어 단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 거 대비해서 고속으로 다닐 때 악셀에 이렇게 발이 자주 많이 안 가더라도 한 110, 120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풍저름 억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XM3보다는 분명하게 좋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셀토스보다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람도 좀 어느 정도 부는 날인데, 네, 고속주행 시의 풍저름 억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엔진 뭐가 문제라는 건데, 3기통이라서 문제입니다. 3기통이라서.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8기통 타다가 6기통 타면은 아유, 차가 별로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6기통 타다가 4기통 타면 아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진짜 뭔 차가 이렇게 진동이 심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4기통에서 3기통은 기통이 하나만 빠지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8기통에서 6기통 내려올 때, 그리고 6기통에서 4기통 내려올 때와 똑같은 데미지가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고속으로 이제 막 쥐어짜고 다닐 때 차라리 고RPM으로 우왕 올려버리면 뭐 4기통이나 3기통이나 도찐개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저 RPM에서 시내 주행 많이 하고 이제 첫 출발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얘가 1200cc 터보 엔진이잖아요. 달리기 시작하면 괜찮아. 일단 출발해가지고 쭉쭉 달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런 완전 저배기량의 기통수가 낮은 터보 엔진들의 문제가 처음 출발할 때 애들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RPM이 어느 정도 뜨고 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토크가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악셀 컨트롤이 부드럽게 안 된다고. 나는 부드럽게 출발하고 싶어서 슬쩍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이러면서 안 나가. 이러면서 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차가 왜 안 나가지? 조금 더 밟고 있으면 그때 왕 한번 하면서 그 굉장히 불쾌한 3기통의 진동과 소음과 함께 나는 그렇게 급격하게 튀어나가고 싶지 않았으나 차가 한번 울컥하면서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모션이 굉장히 자주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보통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야, 그 발 컨트롤을 하면서 타야지 누가 너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이렇게 악셀을 이렇게 막 때려밟냐?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게 악셀 컨트롤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정확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똑같은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악셀 컨트롤을 하면서 타야 되냐니까. SM6도 마찬가지였잖아요. SM6의 그 미션은
그 잘못 만들어진 미션이에요. 그렇게 그 차 미션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오토 미션이라고 팔면 안 되지. 그런데 그 SM6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 발 컨트롤을 하면서 누가 DCT를 그렇게 운전을 하냐, 뭐 DCT 미션은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뭐 적당하게 밟으면서 이제 클러치가 미트되는 거를 느끼면서 오토 미션이지만 미트되는 걸 느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악셀을 전개하면 꿀렁거리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 운전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밟으면 부드럽게 쭉 나가는 차도 있잖아. 근데 이제 얘도 비슷한 맥락에서 오히려 고속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RPM을 위에서 쓰고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안 느껴지는데, 방금도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밟는데 그 3기통의 그 터보까지 짬뽕 돼가지고 막 하면서 아래서 그 딱 애가 힘들어할 때 나는 그 진동과 소음이 그렇게 막 너무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엔진이 힘아리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아리가 없을 거면은 아래쪽에서 좀 똑똑한 트랜스미션이 단계별로 쭉쭉쭉 쪼개가지고 뭐 최소한 한 8단 미션이 아래쪽에서 기어비를 촘촘하게 해서 변속을 좀 빠르게 바꿔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아이신 8단 미션 같은 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게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차는 제가 기어 단수가 많아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3기통의 1.2 터보 가솔린 엔진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참 미션으로라도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내 주행을 부드럽게 하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차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고속주행 안정감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속에서의 요철을 좀 걸러내는 승차감은 어떠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XM3 때도 분명하게 느꼈지만 요즘 토션빔 차들은 정말로 승차감이 그 요즘 토션빔의 SM6는 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요즘 토션빔 차량들은 진짜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동시에 떴다가 떨어지는 승차감, 요거는 원래 예전에도 토션빔 차량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토션빔 차량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이제 한쪽만 타닥 치고 넘어가는 요철을 만났을 때 이 뒤쪽에서 충격이 굉장히 좀 크게 차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무래도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바퀴가 이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 만큼 좌우가 움직이는 폭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충격 흡수를 좀 편하게 마음대로 못 해준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건데, 좀 이런 방지턱처럼 큰 범프에서의 동시에 뛰어넘는 그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한쪽 타당 한쪽만 요철을 이렇게 치고 넘을 때의 느낌도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50km, 자 50km 한 번 더, 50km. 좋아요. 승차감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고속에서의 안정감까지도 어느 정도 주는, 물론 이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조금 더 묵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도 스티어링 휠이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별로였지만, 어쨌든 이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안정감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지금 저속에서도 괜찮다. 승차감과 안정감 두 가지를 골고루 다 잘 튜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그 차로 중앙 유지 옵션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근데 차로 중앙 유지 옵션이 아예 없다는 데에서 빡치는 포인트는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굳이 따지면 이탈 방지 보조예요. 이걸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라고 말을 이딴 식으로 해놔버리면 뭔가 차가 차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거랑 이탈되는 거를 방지하는 보조장치다라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얘는 이탈 방지 보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코너잖아. 일로 나가지. 나가면은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이탈하려고 할 때 안으로 이렇게 툭 쳐주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왼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반대로 툭 쳐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차로를 이탈하는 거를 방지해 주겠다라는 거지, 차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유지야? 그렇잖아. 어떤 놈이 만약에 못된 짓을 하려고 해.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때려서 못하게 해. 그럼 자꾸 맞으면서 가는 게 그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거야, 그게?
그냥 옆에서 안 때려도 누가 고소 안 해도 그냥 자기 갈 길 잘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얘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이 기능을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건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코나 가격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놔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랑 차로 유지 보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만 써있는 경우도 있어. 이탈 방지 보조만 써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진짜 딱 요렇게만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차선을 유지한다, 차로를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좀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아무리 많이 갖다 때려 넣어도 차선 중앙을 혼자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충격입니다. 2023년에 나온 차니까. 심지어 셀토스도 2,100만원짜리 깡통에서부터 되는 기능이거든요.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코나랑 비교를 한다면 얘는 지금 이제 코나 깡통이랑 같은 가격이니까 코나 깡통 기준으로 지금 얘보다 싸거든요. 이렇게 4기통 1.6 터보에 8단 미션 들어가 있고 적어도 블루링크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코나도 제 맘에 드는 승차감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의 이런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았을 때 뭐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현대에서 돈 받고 쉐보레 깐다는 뭐 일단 미친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또 나올 텐데, 아니 맞잖아. 이게 코나 깡통에 비해서 뭐 이 2,600만원짜리 트랙스가 코나 깡통 2,500만원짜리에 비해서 지금 더 100만원 비싼 차인데 이게 뭐가 더 나은지를 잘 모르겠어. 뒷자리 레그룸은 조금 더 넓을 수 있는데 글쎄요, 디자인도 사실 이 디자인 뒤에 못생기지 않았어요? 앞은 이렇게 딱 주행씬 촬영할 때 보니까 앞은 어느 실루엣에서 딱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 쫙 찢어진 게 좀 멋있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근육질의 느낌도 좀 있고 정면에서 딱 봤을 때. 근데 딱 측면으로 넘어오면 측면도 뭔가 좀 이상하고 비율이 좀 이상하고 뒤는 그냥 못생겼고 그냥. 그래서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대체 이 차가 왜 핫했나? 도대체 왜 핫했나 얘가? 너 왜 이게 이게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핫했나? 를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코나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에 놀란 소비자들의 그 심리로 인한 그 반대급부로 인한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 그 민창이한테 이 차가 왜 이렇게 좋은 거냐 그랬더니 기본기가 좋다. 인터넷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기아차는 뭐 기본기가 떨어지나?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결함 같은 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그 결함 없는 차를 만드는 것도 그 기본기라면 기본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쉐보레 같은 차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토부 리콜이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뭐 르노라고 해가지고 또 안 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쉐보레는 뭐 별로 든 게 없으니까 리콜 뜰 것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쉬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얘가 지금 액티브 트림이거든요. 2,600만원 주고 살 거다. 이게 지금 2,680에 테크놀로지 패키지까지 해서 얘가 지금 2,740만원짜리 차네. 이게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2,740만원짜리 차인데 이 돈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코나 깡통에다가 뭐 스마트 센스 같은 옵션 하나 넣어가지고 2,600, 그래도 걔 2,600이네. 그냥 코나 프리미엄 2,759만원짜리 사는 게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품성이다.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상품성이다. 내가 이 얘기를 만약에 지금 현대차에서 돈 받고 하는 얘기면은 손 모가지를 가지고 가라 그냥. 아무튼 뭐 그렇고, 만약에 그 핫했던 2,000만원 2,052만원짜리를 깡통으로 사면 어떠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딱 100만원만 더 쓰고 셀토스를 사든가 XM3를 사는 게 낫다. XM3 제가 미션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그 기본기 XM3가 더 낫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상 제목을 2,000만큼 사랑해 하려고 하다가 2,000만큼도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포라가 나온 괴물로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